자, 여기 보면은 이 책은 에이스 에디션 8판이 되겠어요. 8판은 에이스 에디션은 2020년 작년에 그 출판이 됐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글로벌 에디션 아시아판은 아직 출판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원서를 사게 되면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야 되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살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 8판을 참조하고 싶고 영어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 전자 문서, 전자 파일로 된 전자책을 이렇게 이북을 저렴하게 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디까지는 참고용이고, 여러분들이 실제 본 강의가 진행되면서 숙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븐스 에디션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은 각 세븐스 에디션 7판의 1장의 몇 번 문제, 이것을 이렇게 집어서 숙제로 내주기 때문에 그걸 쭉 참조하면 되겠고, 여기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이제 인트로덕션이죠.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가 뭔지 개괄적인 내용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각 챕터에 대해서 쭉 소개가 되겠지만은, 이 챕터의 목적은 어떤 감을 잡고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인트로덕션 챕터가 되겠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전문 컴퓨터 네트워크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컴퓨터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전문 용어, 그걸 터미널러지라고 그러죠. 터미널러지, 전문 용어를 공부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1장은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깊이 있게 자세히는 이제 그 다음 각각의 챕터들에서 다룬다. 전체 이제 우리가 진행할 그런 챕터들을 쭉 보면은 내용이 1장에서는 먼저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프로토콜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이제 끝단 부분, 즉 끝단 부분은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망이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이 있다면 그게 바로 네트워크 끝단 부분이 되겠어요. 네트워크 엣지 부분.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컴퓨터 이런 것들 호스트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뭐 와이파이 망이라든가 또는 이더넷, 실제 피지컬 라인이라든가 또는 뭐 ADSL 또는 케이블 모뎀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게 또 이더넷 케이블이라든가 또 무선 이런 것들이 이제 피지컬 미디어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에서 그 부분을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 코어 부분이 있죠. 금방 봤던 네트워크 끝단 부분이 이제 패킷이라든가 서킷 스위칭 이 부분도 배우겠지만, 이런 스위칭 해주는 그런 안에 장비들, 노드들, 그런 네트워크 장비들,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코어라고 그런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 구조, 스트럭처가 되겠고,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배울 것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 딜레이라든가 지연 걸리는 시간, 또는 뭐 또 속도, 단위 시간당 몇 메가 바이트를 뭐 전송한다라든가 또는 받는다든가, 이제 영화를 보고 넷플릭스 영화 같은 걸 볼 때 그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퍼포먼스 매트릭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성능 지표들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 레이어스, 그 다음에 어떤 레이어스, 아까 앞에서 간단히 얘기했던 파이브 레이어를 우리가 배우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모델, 그 다음에 맨 끝부분에 이제 시큐리티가 중요하니까, 과거에는 이제 처음 인터넷이 소개될 때는 시큐리티에 대한 문제는 이제 거의 고려가 안 됐었는데, 이 인터넷을 이용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또 나쁜 bad guys,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또 피해가 발생하고 하니까 시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챕터 맨 뒤에가 8장에서는 맨 뒤에가 되겠는데, 7장 우리가 우리 주 교재 7장에서는 이제 챕터 8에서, 그러니까 7th 에디션이건 8th 에디션이건
챕터 8이 네트워크 보안, 시큐리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본 챕터의 끝이죠. 거기서 이제 이 인터넷이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온 건지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기술이 발전되었고 어떤 식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돼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 그 히스토리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인터넷의 어떤 부품, 너트하고 볼트, 이걸 이제 어떤 부품이죠. 인터넷을 이루고 있는 구성 부품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구성품.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인터넷은? 자, 그래서 간단히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노트북이라든가 PC라든가 또 여러분들 끝단에 있는 서빙을 위한 서비스를 위한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인터넷의 어떤 구성 부품이 되겠죠. 자, 그것을 좀 이제 전문 용어를 배우면서 체계적으로 보면은 자, 네트워크 끝단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많은 수백억, 여기는 뭐 수십억이지만 수십억 개 또는 수백억 개의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죠. 그 앞으로 갈수록 더 늘어날 거고 그 인류 그러니까 전체 지구 인구 수를 이제 70억을 훨씬 초월한 그 숫자의 디바이스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죠. 앞으로는 더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에서 더 많은 이제 센서들이라든가 거기에 인터넷 기능까지 들어가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많은 숫자가 수백억 개의 어떤 디바이스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호스트라는 용어가 있는데 터미널로지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노트북이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이제 엔드 시스템인데 끝단에 있는 거죠. 인터넷 망의 끝단. 그걸 호스트라고 그런다.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에서 돌고 있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그걸 이제 네트워크 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또 다른 전문 용어로 패킷 스위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패킷이라는 아주 조그만 단위의 어떤 데이터죠. 전송을 위한 디지털 데이터, 전송을 위한 디지털 조그만 데이터 묶음. 그것을 전송하는 그 스위칭 해주는, 그 스위칭 하는 것은 이제 중간에 이렇게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전기 전등의 뭐 그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러 군데로 원하는 대로 목적지 주소를 향해서 갈 수 있게끔 교환을 해주는 것. 그걸 패킷 교환기라고 그러는데, 그 패킷 교환하는 것. 그것을 이제 여기 설명한 대로 데이터의 어떤 묶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디로? 목적지로. 그 목적지는 목적지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패킷 스위치들은 라우터가 있고 스위치가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죠. 인프라 디바이스가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배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네트워크 구성 부품에 대해서, 인터넷 구성 부품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또 커뮤니케이션 링크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와이파이를 쓴다면 그것도 일종의, 또 이더넷 케이블을 쓴다면 그것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링크가 되겠는데, 거기에는 이제 광섬유도 있을 수 있고, 구리선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케이블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케이블 TV 볼 때 그 RF 케이블 있죠. 케이블, 그 코엑시얼 케이블. 또는 이제 무선으로 우리가 와이파이 이용했을 때, 또 뭐 스마트폰 이용할 때, 그 5G 또는 4G LTE 할 때 그게 다 무선으로 되어 있죠. 그건 라디오, 무선 신호죠. 그 다음에 인공위성에서 하는 것은 흔치는 않지만, 멀리 이제 산악지형 이런 데서, 또 컴퓨터 네트워크를 위한, 인터넷을 위한 어떤, 것을 하고 싶은데, 그 인터넷 망이 거기까지 와 있지 않을 때는 이제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으로 임무 수행을 할 때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새틀라이트도 이용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닐 테고 어떤 섬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그래서 인터넷 인프라가 따로 그 지상에서 인프라가 부족할 때는 이런 것을 이용할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전송 속도 그걸 우리가 이제 밴드위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단위 초 시간당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 그래서 이제 메가bps다, 기가bps다, 테라bps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묶어서 이제 이렇게 묶음으로 디바이스라든가 라우터라든가 링크, 금방 본 커뮤니케이션 링크 이런 것들을 묶어서 어떤 한 통신 회사가 그 통신망을 이제 관리하는데 그런 걸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딩 하는 그런 회사, KT라든가 또는 LG, U+라든가 또는 SK라든가 SK텔레콤이라든가 이런 데가 전부 이제 그런 네트워크 관련된 회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모바일 네트워크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이런 것은 이제 내셔널 또는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또 이제 어떤 지역적으로 또 리저널한 그런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데하고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층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인프라에서 티어 1, 티어 2 뭐 이런 식으로 계층을 가지고 구별을 하는데 그건 다음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을 생각하면 홈 네트워크가 되겠고 여러분들이 학교라든가 또는 회사를 생각하면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가 되겠어요. 컨텐트 프로바이딩 네트워크, 이제 구글이라든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는 넷플릭스 어떤 컨텐츠를 프로바이딩하는 그런 망, 거기엔 속도가 또 중요하고 또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 그런 스토리지의 사이즈도 굉장히 커야 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에 또 그런 것들을 모아놨을 때 그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되겠고 또 콘텐트 프로바이딩을 위한 거라면 그건 콘텐트 프로바이딩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겠는데 좌우지간 앞에 어떤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을 이루는 구성 부품을 어떤 식으로 묶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된 좀 이제 흥미있는 다양한 응용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아마존 에코라든가 또 인터넷 우리나라로 또 여러 가지 뭐 클로바라든가 그런 뭐 스피커 AI 스피커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이제 냉장고라든가 거기에 이제 인터넷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화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장치가 여기 붙어 있죠. 그래서 그 냉장고 속에 있는 어떤 태그를 이용해서 또 그 물건이 또 어떤 식품이 뭐가 지금 부족한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고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비록 구현하기가 쉽다 어렵다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응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또 이런 시큐리티 카메라 여기에 또 인터넷을 부착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터넷 폰 그 다음에 게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침대에 또 어떤 센서를 붙여서 그것이 또 인터넷으로 연결되면 어떤 그런 데이터를 또 이용한 건강과 관련된 정보 뭐 취침과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케이블 TV 리모트 컨트롤 하는 이런 여기에 또 인터넷을 연결해서 셋탑박스 우리가 집에서 보는 뭐 셋탑박스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거기에 또 인터넷이 연결된 IPTV 그 다음에 그 액자인데 인터넷과 연결했을 때 이제 그 시시각각으로 실시간적으로 어떤 그 앨범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죠. 오래전부터 나온 이런 응용 서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과 관련된 그런 모니터링을 위한 그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늘 날씨와 연관된 뭐 그런 그림을 오늘 날씨하고 연관된 그런 그림을 이렇게 구울 때 보여주는 그런 응용도 있을 수 있겠고 다양한 또 AR 또 VR 그 디바이스 AR 하면은 실제 현재 보고 있는 어떤 그 공장의 어떤 수리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에
현재 모습을 보면서 또 그것을 또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정확히 어떤 부품이고 어떤 배관이고 어떤 기계 부품이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어떤 메인테넌스라든가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데 쉽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응용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또 부착을 해서 여러 가지 또 응용을, 인터넷을 이용한 응용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스쿠터에 있어서 이놈이 실제 어떤 위치에 현재 있는 건지 이런 것들, GPS 정보까지 같이 인터넷에 이렇게 보냄으로써 이것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어떤 컨트롤을 위해서 필요한 뭐 배터리 충전이라든가 또 위치 어디에 있는 건지 회수하는 거라든가 그런 관리적인 목적으로 또 이용할 수가 있겠고, 현재 이런 바이크, 실제 우리가 자전거 대여했을 때 그때 또 우리가 빌리고 또 반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인터넷을 베이스로 한 여러 가지 응용들이죠. 또 집에 또 직접 그 전력이 어느 정도 소모된 건지 이 수거먼이 와서 볼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 현재 전력 소모량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것들을 바로 전력회사에 통보를 해서 현재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어떤 빌링, 요금 부과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일부 예를 좀 보여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전히 이제 그 인터넷을 이루고 있는 구성 부품, 너스 앤 볼트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데, 자, 인터넷을 조금 더 이제 그 상향적으로 네트워크를 보였으니까 그 상향의 어떤 레벨의 네트워크로 봤을 때 인터넷은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왜냐하면은 인터넷은 큰 그 지구 전체 인터넷을 생각했을 때 인터넷이라는 것은 그 안에 많은 다양한 헤테로지니어스라고 그러죠. 그 다양한 틀린 망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망들을 묶어서 이루어진 하나의 망. 그래서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국내를 보더라도 KT망이라든가 또 LG U+망이라든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죠. 그다음에 SK 브로드밴드라든가 이런 망들이 있으니까 그런 망들을 이용한 것들을 서로 인터커넥트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연결할 때 거기에 단순히 선만 이렇게 통신선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 또 프로토콜을 구현한 그런 것들이 이제 펌웨어 또는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토콜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프로토콜이 이제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이 다 있어야 되겠죠. 프로토콜은 어떠한 그 규칙이라든가 약속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서로 정한 규약.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신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그 룰을 지키는 한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거죠. 그 룰을 지키지 못하면 통신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할 때 어떤 제어하는 어떤 그 방법이라든가 컨트롤하는 거라든가 또 어떤 메시지의 어떤 포맷이라든가. 그래서 HTTP다. 또 스트리밍 비디오, 스카이프, TCP, IP, 와이파이, 포스트 제너레이션, 뭐 피프스 제너레이션, 이더넷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프로토콜과 여기서 정한 표준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토콜과 다 연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프로토콜을 배울 때 그 부분을 자세히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스탠다드를 보면은 IETF라는 어떤 표준을 만드는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IETF라는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가 그 풀네임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표준을 정하는데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겠고 또 뭐 이런 통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위한 어떤 통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표준으로서 좀 그 정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많이 있죠. 예를 들면 TCP다, IP다 이게 표준이 아직 안 정해져 있을 때 생각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request for comments. 그러니까 코멘트를 위한 요청. 그러니까 아직 솔루션이 없으니까 이 솔루션을 위해서 어떤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많은 기관들이 아니면 또 개인이 이렇게 제출을 한 그 프로포즈를 가지고 서로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심사를, 그 퍼포먼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서 제일 스마트한 방법, 구현하기도 쉽고 또 성능도 좋고 뭐 비용도 적게 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이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정하겠죠. 그게 이제 표준으로 되면은 전 세계에 확산을 하는 거고. 자, 그렇게 정해진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이제 표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표준에 대한 것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은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HTTP라든가 또 스트리밍 비디오, 넷플릭스 생각하면 되겠고. 자, 인프라스트럭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서비스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웹 서비스다,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다, 멀티미디어 텔레컨퍼런싱 서비스다, 또는 이메일, 게임, 이커머스, 소셜미디어, 여러 가지 또 서로 연결된 어떤 가전기구들, 뭐 또 IoT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서비스고, 그 서비스는 계속 확산이 되고 또 확장이 되고 또 더 진화 발전하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의 흥망성쇠가 있을 거고, 자, 그래서 많은 사업체가 생기고 또 그 경쟁에서 밀리면 또 없어지고 하겠죠. 자, 서비스 측면에서는 이제 프로그래밍,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로 이제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프로토콜을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뒤에서 배울 텐데, 여러 가지 분산된 응용들이 서로 공통의 어떤 표준을 구현한 그런 어떤 프로토콜을 구현한 그런 프로그램, 그러기 위한 그 프로그램을 위한 인터페이스,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뒤에서 배울 텐데, 여기 있는 거 우선 마무리 지으면은 이제 보내고 받고 송수신이죠. 연결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인터넷, 이제 먼저 우리가 전화를 걸 때 서로 연결된 이후에 우리가 통화를 하듯이 인터넷도 마찬가지, 서로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보내고 원하는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겠죠. 이게 이제 우편 보낼 때도 유사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진행이 되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앞에서부터 개괄적으로 쭉쭉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챕터 1이다 보니까 인트로덕션 챕터니까 이렇게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자, 프로토콜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 실제 여러 가지 유사한 어널로거스 뇌라고 그러죠. 유사한 뇌로서 이제 설명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사람의 프로토콜로 봤을 때 우리가 시간을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시계를 갖고 있지 않는데 시간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냐고, 현재 시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어떤 질문이 있을 때 어떤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어떤 나름대로 뭐 정형화돼 있건 비정형화돼 있건 또 방법이 다양하건 간에 어떤 나름대로 그 질문을 퀘스천, 그 다음에 앤서하는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룰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이제 하다못해 자기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 다 뭐 정형화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싸잡아서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자, 우리 컴퓨터 네트워크는 조금 두리뭉실하면 안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두리뭉실해도 되고 이 방법 저 방법 유사한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컴퓨터가 그렇게 뭐 그 많은 경우 수를 다 생각해 주지 않으니까 좀 스트릭트하죠. 스트릭트. 엄격한 어떤 표준. 그래서 메시지 포맷도, 메시지 구조도 정확히, 포맷도. 그리고 거기에 어떤 액션, 그 다음에 뭐 에러가 있을 때 액션,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이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토콜에서 정확히 빈구멍이 없이, 허점이 없이 우리가 명시를 하고 그걸 구현해야만이 어떤 에러가 없는, 버그가 없는 그런 컴퓨터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겠고, 그것이 바로 인터넷을 구성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이제 컴퓨터이기 때문에 또 디바이스, 컴퓨터를 이용한 디바이스,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조금 그 다양한 스마트한 해석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콜을 정의를 보면은
어떤 포맷이라든가 어떤 메시지의 송수신 순서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액션이 취해야 될지 메시지를 전송하고 또 받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뒤에서 배울 텐데 그런 것들을 싸잡아서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이것도 일종의 터미널로지죠. 프로토콜, 통신 프로토콜, 또 인터넷 프로토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토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자, 아까 사람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자, 이 부분이죠. 자, 시간을 물어볼 때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와이 먼저 이제 무조건 다짜고짜로 물어볼 수는 없고 이렇게 먼저 말을 걸어서 시간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제 시간 답변을 듣는 이런 것처럼 통신도 마찬가지. 컴퓨터니까 조금 이제 여기서처럼 사람처럼 이제 그런 스마트한 것은 없는데 그래서 스트릭트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방법을 써서 정한 게 TCP 또는 UDP 이런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배운다. 자, 먼저 커넥션 연결을 위해서 TCP 커넥션 리퀘스트, 그 다음에 커넥션 연결을 위해서 반응 리스폰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가 HTTP 어떤 파일을 가져올 때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파일을 가져오는 이런 것들이 프로토콜의 어떤 흐름이 되겠어요. 그 안에서의 어떤 쭉 진행되는 흐름.